투석에 걸린 아이에게 가재를 생즙 내어 먹이는 오래된 민간요법. 그러나 이로 인해 페디스토마에 걸리는 아이들. 소아과에 페디스토마 환자가 줄을 잇자 윤덕진 박사는 그에 대한 역학조사와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윤덕진 박사는 조사를 통해 이 잘못된 민간요법이 초래하는 병상들을 밝혀냅니다. 또한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사회부에 건의를 하고 매스컴을 통해 페디스토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또 직접 초등학교를 찾아가 아이들의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윤덕진 박사의 그런 열정이 1965년 이후 서울 지역에서 어린이 페디스토마 환자를 찾아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윤덕진 선생은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강화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조선에 들어온 성공회 선교사로부터 일찍이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덕진은 어렸을 때부터 그 할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 그에게 크나큰 좌절의 시간이 닥쳐왔습니다. 15살 중학교 3학년 되던 해에 소아마비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윤덕진 선생은 집안일을 거두면서 지내다가 자신의 막막한 앞날을 생각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나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심으로 소아과 의사의 길을 선택합니다. 윤덕진 박사는 자기와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의 결심대로 소아마비에 대해 연구하고 또 그것을 몰아내기 위해 대중을 계몽하는 일에도 힘을 씁니다. 결국 60, 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높았던 소아마비가 예방접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면서 이제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고난을 겪었기에 윤덕진 선생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 대한 남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하루는 고아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22년을 한결같이 한 일입니다. 고아들의 뒤치다꺼리에 매달린다고 해서 그에게는 고아 선생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윤덕진 교수는 또한 학교에서는 존경받는 왕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에서 1958년부터 27년간 제자들을 가르치며 121명의 전문의와 15명의 박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특별히 그는 1972년부터 1984년까지 소아과학교실 주임교수로 있으면서 소아과를 전문화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소아과에는 전문 분과가 없었고 어린이 병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견지명이 있었던 선생은 전문 분과의 필요를 알고 그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전문 분야를 정해주었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소아과 전문 분과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내 최초로 소아과가 시작되었던 세브란스 병원이 다시 한번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윤덕진 교수가 꿈꾸었던 어린이 병원은 재임 당시에는 만들어지지 못했지만 2006년에 세브란스 병원에 어린이 병원이 건립되면서 그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페디스토마를 몰아내게 했던 윤덕진 박사의 논문은 1960년 미국의 저명한 의학지 소아과 저널에 실렸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아과 교과서에까지 인용되었습니다. 윤덕진 박사의 연구활동은 농촌위생연구소에 근무할 때인 194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 이 무슨 저 통계가 없어요. 생사에 관한 통계가 없었다고 그때. 면 단위로 해가지고 집집마다 댕기면서 남은 뭐 이제 그동안에 난 거하고 죽은 거하고 한 10년 안에 그건 다 그 기억을 하니까 어머니들이 아무리 농촌이라도 자기 아들 딸 낳은 건 다 기억을 하니까 그걸 내가 조사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엮어가지고 저 사망과 생산에 대한 출생에 대한 통계를 갖다 내가 지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윤덕진 선생은 아동 보건 문제가 육아를 담당하는 어머니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현대 여성 백과사전에 육아 교육편을 집필하고 또 소아과 의사를 위해 자신의 40여 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아과학대전을 쓰는 등 저서 집필에도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윤덕진 선생은 대한소아과학학회에 참여하면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어린이 진료를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들을 만들어냈으며 학회의 학술이사, 부회장,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또 1965년부터 여러 국제학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여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국제적인 학술 교류에 힘을 썼습니다. 특별히 윤덕진 선생은 1982년 제4회 아시아 소아과학학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연구의 중요성을 알았던 윤덕진 선생은 정년 퇴임한 후 후배 교수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보원학술상을 만들었습니다. 윤덕진 선생은 구두쇠로 불릴 만큼 평생을 검소하고 절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검약 정신 때문에 교실원들이 고생을 한 일화도 있는데 선생은 아껴서 모은 돈을 제자와 후배, 학교와 병원을 위해 썼습니다. 보원학술상도 그의 사재를 털어 만든 것입니다. 평생 절뚝거리는 걸음을 걸어야 했던 윤덕진 선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 고백했던 그에게 소아마비는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겸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그에게 끈덕진 연구를 하게 하셨고
그를 통해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고 살리셨습니다.